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요, 지금 대통령 경선에 지금 세 번째 도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도전이 2017년도였습니다.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때 2017년도에는 이재명이가 3위를 차지했어요. 21.2%를 얻었고요. 그리고 2021년이죠. 두 번째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그 당시는 이재명, 이낙연 씨였는데 이재명 씨가 1등을 했습니다. 50.29%로 1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쓰디쓴 패배를 마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요, 표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무려 더불어민주당에다가 가짜표 224만 표를 집어넣고도 패배를 했으니 엄청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를 거뒀죠. 자, 그런데 이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세 번째 지금 경선 후보로 나섰는데요. 지금 4년 만에 이재명 대표가 지역 순회 경선에서 무려 90%를 얻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당을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력 대선 후보로 지금 출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후보들로부터 지금 다른 후보가 누굽니까? 김경수와 그 김동연 후보가 견제구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마 권력을 탄생시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자, 여러분 아무리 지역순회라고 하지만 90%를 거의 얻고 있습니다. 지금 경선 후보가 두 차례 했지요. 첫날은 충청권에서 88.15%를 얻었고요. 두 번째 영남권 경선에서는 90.8%를 얻었습니다. 자, 이런 거는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득표율 아닙니까? 과거에요, 제왕적 총재 시절, 김대중 대통령 총재 시절에도 이런 득표율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우세는 누구나 예상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당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요, 비이재명계 일부가 지도부의 비판적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죠. 22대 총선 때 그 이재명이를 견제하던 비명계를 대거 22대에서 공천을 탈락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비명계는 사라진 겁니다. 완전히 강성 친명들이 민주당의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민주당은 이재명 1인 정당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민주당의 그 최고위원 뽑을 때요, 극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찍히면 최고위원 당선이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정치 생명마저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전체가요, 이재명 후보의 의중에 따라서 움직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 내에서 말이죠, 이재명이한테 아부하고 칭송만 무성했습니다. 어떤 최고위원은 말이죠, 이재명
후보한테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에? 말이 됩니까? 무슨 민주당의 아버지입니까? 에? 거기에다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겹치면서 이런 높은 득표율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지식층들이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거를 무조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왜 최고 통수권자가 비상계엄을 했을까? 그렇다고 비상계엄했다고 뭐 군을 몇천 명, 몇만 명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탱크를 가지고 총을 말이죠, 실탄을 넣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국회에 뭐 한 280명, 오히려 국회보다 선관위에 300명을 투입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선관위도 수원의 그 연수원, 선거 그 위원회 연수원을 많이 그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많이 보낸 것 아니냐, 이런 의도를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거대 야당이요, 21대와 22대 들어서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탄핵을 얼마나 발의했습니까? 무려 30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30건 발의해가지고 13건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탄핵소추안을.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에 2번에 걸쳐서 탄핵을 당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인용으로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닙니다. 과거의 민주당은요, 다양성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선을 치르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 나갈 때 말이죠, 심지어 민주당의 당원 당규까지 개정시켰어요. 그리고 오로지 무슨 기본사회, 강령에다가 기본사회까지 명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정당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역사가 몇 년입니까? 70년 아닙니까? 그리고 비명계를 싹쓸이 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법조인들이 변호사만 무려 23명입니다. 그런데 14명이가 민변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 사법 리스크에 변호인단 5명이 다 국회에 입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로펌 같다, 이런 얘기죠. 개인 로펌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완전 국회를, 입법부를 장악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번에 21대 대통령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입법부 장악했죠?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이재명 한 손에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거기에다가 대한민국의 지금 사법 카르텔, 판사들이 한 3,000명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법연구에 한 400명. 이 사법 카르텔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돼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이유 3가지가 바로 거대 야당의 국회 폐악질입니다. 입법을 복주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반국가 세력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는데 국민들이 1980년대 비상계엄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잘못됐다고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젊은이들이 윤석열, 윤 어게인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윤 어게인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있어서 천만다행인데요. 정말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권분립이 훼손되고 국가기본질서가 무너진 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직선거법을 많이 연구하고 방송도 해드렸는데 공직선거법을 2012년, 13년, 14년 3년 동안에 완전 무결하게 완성을 시켜가지고 2014년부터 사전선거가 도입됐습니다. 그 사전선거 할 때 부정선거를 저지른 겁니다. 그 당시는 진짜표 9표에 가짜표 하나, 그리고 진짜표 7표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5표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3표에 가짜표 하나, 심지어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에는 진짜표 한 장에 사전선거가 낮아지니까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더불당이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부정선거 붓자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부정선거 붓자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주주의의 꽃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잘났던 몰랐던 배웠던 못 배웠던 빈부격차를 떠나서 누구나 1인 1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침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6월 3일 날 부정선거 막아야 되는데 막지 못하면 일당 지배체제로 영원히 더불당이 장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보가 정권을 잡고 보수가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이 돼야 되는데 어느 당에서 입법부도 장악했지요, 행정부도 장악했지요, 사법부도 장악하게 되면 일당 지배체제로 바로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6월 3일 날 사전선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 부정선거를 저지르니까요.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부정선거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바이고요. 사전선거 할 때는 반드시 사전투표관의 관리관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국민의힘 정치인들 후보들이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말 한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